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주린입니다.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테슬라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인스타로 먼저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아이디는 본문 내용과 댓글에 적어둘 테니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로 멤버십 제도를 만들어 봤는데 혹시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실 분은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S&P 500 편입 이후 조정은 반드시 온다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12월 8일에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12월 11일 아침에 유상증자가 모두 판매되었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2020년 12월 9일에 발표한 5빌리언 규모의 유상증자를 모두 매각하였고 최종 정산은 2020년 12월 11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유상증자로 인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 S&P 500 편입 이전까지 확실히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유상증자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냥 단순히 재무제표를 강화시키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아마 공식적으로 저렇게 발표했더라도 제 생각에는 추후에 설비시설을 만들 때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공장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배터리 관련 시설을 만들 때 돈을 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박스 쳐진 재무제표는 실제로 테슬라에서 발표한 재무제표는 아닙니다. 해당 표는 유상증자가 되었을 때 변화될 재무제표를 보여준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잘 알기가 어려우실 테니 유상증자의 경우는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손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계적인 분계를 그려보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자본이 오게 됩니다. 분계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 내에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핵심은 유상증자를 통해 현금과 자본 둘 다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현금과 자본만 증가하고 손익거래는 없어서 손익계산서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해서 실적이 전보다 안 좋게 나오면 어떡하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유상증자를 한 것 자체로는 실적에 아무런 영향을 주는 회계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번에 5빌리언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였으니 다시 바꿔서 말하면 재무제표 상의 현금과 자본이 각각 5빌리언씩 증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새로 추가된 주식을 테슬라가 직접 시장에 내다 팔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은행들을 이용합니다. 그 은행들과 계약을 할 때 총 판매 금액의 0.25%만큼 수수료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총 판매량이 5빌리언이기 때문에 수수료인 0.25%를 곱하면 약 12.5빌리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저 금액이 비용으로 잡히게 됩니다. 어느 재무제표 항목에 들어갈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수수료 비용만큼은 테슬라의 실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유상증자 때문에 수수료 비용의 발생에 실적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유상증자 자체 행위는 회계적으로 손익거래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재무제표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두 가지를 보면 되겠죠. 현금 항목과 자본 항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은 현금 부분입니다. 기존에 발표된 재무제표 현금은 약 14빌리언이고 유상증자를 통해 증가된 부분은 19빌리언입니다. 그 둘의 차이를 보면 4.987빌리언입니다. 거의 5빌리언에 육박한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은 자본 쪽입니다. 기존에 발표된 자료에는 21빌리언이고 예상되는 자본은 26빌리언입니다. 당연하게 그 둘의 차이를 빼면 현금의 증가분과 동일하게 증가됨을 알 수 있습니다. 페라구라는 애널리스트가 테슬라의 레이팅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하였습니다. 그러나 목표 주가는 578달러로 그대로 유지하였고 2025년에는 1200달러까지 볼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목표 주가는 그대로이고 왜 레이팅만 하향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S&P 500 편입 때문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매수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레이팅을 하향했다고 합니다. 페라구가 10월에 목표 주가를 578달러로 올렸을 때 그 당시에 테슬라의 주가는 약 425달러로 거래되고 있었고 그 당시 최고 목표 주가를 책정하였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S&P 500 편입 이후에 48%나 올랐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 굉장히 신중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세운 목표 주가를 훨씬 넘어선 주가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가 현재 목표 주가로 올해에는 578달러를 세웠고 2025년에 1200달러를 세웠습니다. 그는 매년마다 테슬라 주식이 20%의 성장성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2021년에 매년 20%씩 성장한다는 그의 말대로 1년 뒤에는 693.6달러에 도달하고 2022년에는 832.31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998.784달러가 되고 2024년에는 결국 1198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봅니다. 그럼 2025년에는 약 1200달러로 시작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올라서 578달러보다 비싸게 사게 되면 매년 꾸준하게 20%의 이익을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신중히 고려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요지는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단순히 S&P 500 편입이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S&P 500 편입 이후에 반드시 조정이 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르는 것을 보고 매수를 한다고 하면 신중히 판단해 보라고 합니다. 지금 매수를 하게 되면 추후 테슬라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연간 20% 아래로 하락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그냥 매수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S&P 500 편입만 보고 단타로 치고 빠지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심지어 한국 기사에서도 월가의 테슬라 투자 의견을 하향으로 바꾼다는 기사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참 여기저기서 테슬라 때리기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기자분도 자신의 생각 없이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내용을 그대로 기사로 쓰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 한 곳에서 하향했다는 기사를 쓰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에서 기사를 퍼날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별거 아닌 이런 기사 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굉장히 큰 것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렇게 투자 의견을 하향한 이유는 S&P 500으로 인해 너무 주가가 급상승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목표 주가는 올리거나 그대로 두는 경향은 있으나 투자 의견만 하향하고 있습니다. 둘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주가가 너무 높으니 사지 말라는 건데 웃긴 건 목표 주가는 또 상향을 하였습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S&P 500 편입 이후에 조정이 올 테니 투자 의견을 하향한 것이고 결국 기업의 펀더멘탈대로 회복이 되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테슬라 기업에 대해서 좋게 분석하고 있으니 목표 주가를 올렸다 정도로 그나마 이해해 볼 만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도 저런 불일치되는 의견은 납득이 안 되긴 합니다. 이에 대해서 게리 블랙은 애널리스트라면 목표 주가와 레이팅을 일관성 있게 가져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제프리를 처형하는 그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 분석을 하면서 느낀 게 최근 들어 정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 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거 보면은 다른 기관들로부터 돈을 받고 저런 분석을 쓰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의심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런 논리 없는 목표 주가 산정에 흔들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생각해도 S&P 500 편입 이후 주가가 심각하게 빠르게 올랐습니다. 그 정도의 주가 상승은 차익 실현을 생각하고 있는 헤지펀드의 매수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도 헤지펀드가 던지고 나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편입 때문에 120밀리언의 주식수를 사야 하는 인덱스 펀드보다 더 많은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주가가 하락할 수 있을 텐데 그 엄청난 하락장에서 버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자라고 자부하던 사람들도 통장에 마이너스가 보이는 순간 초조함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이야기로는 주가는 결국 펀더멘탈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는 FSD, 더 넘어서는 완전 자율주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최근 인터뷰에서는 내년에 완전 자율주행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FSD가 아닌 정말로 풀 어토노머스인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S&P 500 편입 이후인 21일부터
25일간은 주가의 등락이 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견디고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는 주린이 가족분들의 멘탈 싸움입니다. 정말 주가가 개인적으로 안 떨어지길 바라지만 떨어질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 시기에 가봐야 정확한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인 28일부터는 다시 천천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시기쯤에 무디스의 신용등급 평가 발표가 있습니다. 큰일이 없다면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월 4일에 4분기 인도량이 나오는데 그 기대감으로 인해 다시 천천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SD 베타 버전이 이 시기쯤에 정식 버전으로 출시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 소식으로 인해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한 주 떨어지고 한 주 오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주가가 떨어지고 조정이 올 때마다 앞으로 테슬라 이벤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그런 이벤트들이 테슬라의 주가를 위로 밀어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추후에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조정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제 생각도 S&P 500 편입 이후 조정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 조정의 크기에 차이가 있을 뿐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정말 단순히 파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고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갈 것입니다. 대량으로 파는 사람들이야 헤지펀드처럼 시세 차익을 내려고 파는 거고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살려는 사람들이 많으려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하면 역시 뛰어난 기업 가치입니다. 조정이 오고 하락이나 횡보가 길어질 때마다 테슬라가 어떤 기업 가치가 있는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